이렇게 혼란한 와중 하나의 소식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파산 신청 후에 FTX에서 6천억 원의 코인이 사라지게 된 것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FTX 공식 커뮤니티 관리자의 경우는 해킹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FTX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설치하지 말고 모든 FTX 앱을 삭제하라 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이 FTX는 현재 FTX 앱 자체가 악성 프로그램이다, 삭제하라, 트로이 목마가 다운로드 될 수도 있으니 FTX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라라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다양한 이더리움 토큰은 물론 이제 솔라나 BNB 공식 지갑에서 1인치 등 분산형 거래소로 이동했다. FTX US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FTX의 법무 담당자 또한 트위터를 통해 거래소 간 FTX 잔액이 이동한 데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최근 미국의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함으로 인해 자산시장 전반의 상승의 기운이 맴돌고 있는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암호화폐 시장만이 FTX 사태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 CPI로 인해서 지금의 가격대를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58% 하락한 16,7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2.48% 하락한 1,25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5.32% 하락한 0.36달러, 이제 도지코인의 경우는 3.34% 상승한 0.087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2%, 1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숏 포지션이 62%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현재 54%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FTX 거래소가 이제 어제이죠 파산 신청을 하며 암호화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부채 규모가 무려 한화 66조 원 규모로 알려지며 시장에 다시 한 번의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규모의 파산 신청은 크립토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FTX는 트위터에 성명을 올리고 전 세계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자발적인 파산 보호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FTX가 신청한 챕터 11 파산 신청의 경우는 미국 연방파산법에 의거한 파산 절차라고 합니다. 이 채무자의 영업활동, 채무, 자산 부분 개편을 수반하는 점에서 회생 파산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챕터 11 파산 채무자는 회생 계획안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 부채 계약의 재조정, 영업 활동의 축소, 청산을 통한 채무 이행 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말이 참 어렵죠. 이걸 쉽게 말해서 완전히 회사가 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자산 현황을 투명하게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맺었던 계약을 변경하고 청산하여서 빚 갚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다소 편할 것 같은데요. 이 코인계의 JP 모건, 코인계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우던 상당히 젊은 나이죠. 30살의 코인 갑부 샘 뱅크먼 프리드 최고 경영자가 물러나게 됩니다. 일단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테라폼 랩스의 CEO 권도영 대표 또한 거의 비슷한 나이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FTX 사태는 자산의 대부분이 자체 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밝혀지며 일주일도 안 되어 파산이 되게 되었죠.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경우는 고객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오늘 새벽 테슬라의 CEO이자 최근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에게서 하나의 언급이 나왔는데, 이 FTX의 CEO 샘 뱅크먼 프리드의 첫 인상이 헛소리하는 녀석이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실시간 음성 채팅 기능인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 과거 프리드와 나눴던 대화 내용 및 첫 인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말한 것이, 솔직히 나는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이 나에게 그가 엄청난 돈을 갖고 있고 트위터 거래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며, 트위터 인수 자금 마련 건으로 30분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나의 헛소리 탐지기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하는 말이 다 헛소리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본 샘 뱅크먼 프리드의 첫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이 프리드먼의 경우는 트위터 인수에 최소 30억 달러, 한화 약 4조 원을 투자하고 소셜미디어와 블록체인의 통합을 논의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머스크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머스크는 블록체인 트위터는 불가능하다며 프리드먼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을 회상하면서 프리드먼이 실제로 이러한 제안을 하였었고 나는 그가 30억 달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 주요 투자 은행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물 위를 걷고 있고 막대한 돈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에 대한 본인의 인상은 그러지 않았고 그 녀석은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FTX 파산 신청으로 인해서 소프트뱅크의 회장이죠, 이 손정희 회장 또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1319억 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소프트뱅크의 경우는 FTX 투자 사실을 인정했지만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자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FTX는 성명을 통해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9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펀딩 라운드에 참여했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리즈 B 펀딩이라는 것은 개발 단계를 지나 다음 단계로 비즈니스를 펼치는 단계를 말하며, 투자자들은 투자 받는 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을 넓혀주는 등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B 펀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시리즈 A, B, C 중에 A는 이미 성공을 한 상태이며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며 이미 상당 수준의 사용자를 확보했다라는 뜻인데, 이 시리즈 B까지 온 것은 통상의 더욱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FTX의 경우는 이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신뢰도 측면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되어 왔죠. 이제 설마 일주일 만에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혼란한 와중 하나의 소식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파산 신청 후에 FTX에서 6천억 원의 코인이 사라지게 된 것인데요. 이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FTX 공식 커뮤니티의 관리자의 경우는 해킹 사실을 공식 인정을 하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FTX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설치하지 말고 모든 FTX 앱을 삭제하라 라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저도 FTX 앱을 삭제하였는데요. 현재 FTX는 이제 악성 프로그램이다, 삭제하라, 트로이 목마가 다운로드 될 수 있으니 FTX 사이트에 접속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다양한 이더리움 토큰은 물론 이 솔라나, BNB 공식 지갑에서 1인치 등 분산형 거래소로 이동했다. FTX US
모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FTX의 법무 담당자 또한 트위터를 통해 거래소 간 FTX 잔액이 이동한 데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에 크립토컨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이게 내부자 소행이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이후 오늘 새벽 크라켄 CSO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화이트 해커 집단 해큰 CEO의 경우는 이 주기영 대표의 언급처럼 FTX 해킹은 경험이 부족한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크라켄 거래소가 해킹 자금을 처분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밝혔으며 크라켄의 CSO의 경우는 해당 유저의 신원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힘든 시간 속에 이러한 소식들 하나하나가 FTX뿐만 아니라 크립토 마켓 전체의 신뢰도적인 측면 타격을 입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찰나이지만 후유증은 오래가기 때문인데 이는 루나 사태를 통해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캐나다의 억만장자 유명 기업가인 케빈 오리어리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FTX 계좌에서 돈을 잃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이다. 대부분의 토큰과 코인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를 매수 기회로 이용하려 한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례 회의에서 암호화폐 문제가 가장 먼저 다뤄질 것이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의 투명화법이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케빈 오리어리의 경우는 지난해이죠. 2021년 8월 FTX 거래소의 대외 홍보 책임자를 맡으며 급여로 암호화폐와 함께 FTX 지분을 받은 바 있었는데 현재 이번 사태로 인해서 크립토 마켓의 법안과 규제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전 세계 고위 임원들 전통 금융산업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FTX 거래소의 CEO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가 CEO에서 사임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FTX는 파산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누군가 인수해 줄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지만 과연 누가 현재 상황에서 FTX를 인수할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이죠.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일본의 마운트 곡스처럼 출금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FTX가 그 정도로 출금에 8에서 9년씩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트위터에서 읽히는 몇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2011년 8월부터 휴먼 상태에 있었던 과거 2,000불대에 매수했던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라고 알렸는데 이런 지표는 시장의 불안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일부 비트코인 홀더들은 하드월렛으로 비트코인을 옮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거래소가 무너졌는데 어떠한 거래소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당분간 이러한 흐름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국내 거래소가 2022년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를 만들면서 그나마 안전한 편인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됩니다. 이 FTX 거래소의 파산 자체도 문제지만 이제 그에 따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가 현재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찰나로 끝이 나지만 그 파장은 루나가 여전히 많은 후유증을 낳았듯이 FTX는 그보다 더 심한 후유증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자산을 얼마나 안전한 자산으로 분배했느냐가 관건이죠. 이 자체 거래소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산 비중이 이러한 자체 코인 또는 크립토의 과도하게 맞춰진 경우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단순히 자체 거래소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산 비중의 위험 자산 편중이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저의 경우는 이 17,000달러대의 분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했죠. 이 분할 매수를 한 이유는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다라고 생각한 이유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것인데 이게 또 진정한 바닥은 현재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자신이 진정한 가격보다 하락할 때는 원칙대로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코인을 사라고 하면은 이제 미친놈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제가 들어도 그렇게 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다고 해서 분할 매수를 안 한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늘 극도의 불안에서 매수하고 극도의 환희에서 매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게 투자의 진리이죠. 지금 코인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사실상 모두가 마이너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았던 2018년부터 저의 경우는 제대로 물려서 이 마이너스 90% 이상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주식의 경우는 이렇게 되면 망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다음 불장에서 원금 회복을 하고 수익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크립토 마켓의 투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간 코인이 하락을 하다가 11월에 조금 올랐다고 이대로 쭉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죠. 특히나 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을 너무나 쉽게 뚫어버리며 한 올의 희망조차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기가 막히게 다시 반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오르는 비트코인에 다시 탑승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큰 파도가 칠 때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매월 원칙대로 매수하고 홀딩을 하면 됩니다. 트위터나 미디어의 소식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전에 없던 일처럼 여겨지고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실제 피해도 있겠죠. 하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미래의 크립토 마켓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절대로 일희일비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FTX 사태는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과거의 루나 사태와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결국엔 크립토 마켓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